어제 그 여야 합의로 선관위 이거 먼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번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드루킹 특검이나 여러 전례를 봤을 때 특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도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저 댓글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 최익범 변호사입니까? 그분이 특검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경남도지사 김경수 드루킹을 잡아낸 거예요. 특검 제도의 취지는 야당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검사 투입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처음 성공 조건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그동안 설명을 했느냐. 수사 범위를 부정선거 의혹 전반으로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는 청와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긴박할 수도 있어요.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세 번째가 뭐냐? 올려주세요.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결국 저 특검이 뭘 받아낸 특검이냐? 드루킹 특검을 받아낸 거거든요. 본인이 거의 밖에 야외에 텐트 쳐놓고 정말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원내대표로서의 특검 쟁취를 위해서 몸을 날렸습니다. 그죠? 몸을 날렸어요. 지금 선관위 특검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단식한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한다는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자, 이제 내리시고. 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 같은 거예요. 이번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런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야당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상황이 거꾸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블릿 PC, 최순실 씨,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직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은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조직으로 추락해버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느냐. 카드 뉴스 올려보십시오. 특검 합의 내용 한번 봅시다. 야당이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특검이 성공하려면 1번이 야당 추천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2번이 수사 범위를 부정선거 전반으로 해놓아야 된다. 수사 대상에는 청와대도 들어간다. 세 번째는 앞에서 땡겼으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이 단식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거리 집회를 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 누구냐? 국민이에요, 국민. 그 일반 국민,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형, 누나, 언니,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국민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당 국회의원 중에, 지금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 뭐 단식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은 하나 챙겼습니다. 제3자 추천이라는 걸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못하는 걸 막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하는 걸 막아냈습니다. 제3자 추천, 즉 대한변호사협회 3명, 그 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3명, 이렇게 6명을 추천하면 그 6명을 놓고 여야가 2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특검 추천하면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 챙긴 게 뭐가 있죠? 국민의힘은 챙긴 게 뭐가 있냐, 이거. 국민의힘은. 아무리 읽어봐도 국민의힘 챙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합의문 발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특검법 합의의 핵심은 야당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은 없다. 즉,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추천안이 올라오면, 그런 인물이 올라오면 추천단체의 재추천을 거듭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게 하나 챙긴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한다. 이러면 특검이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도 이런 합의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부하면 추천 못 한다. 이걸 챙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로스쿨 협의회하고 대한변호사에서 추천합니다. 3명씩. 그러면 결국은 특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는 사람 같으면. 그럼 좋은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하면 시간이 계속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특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겠습니까? 민주당은. 야, 국민의힘 니들 때문에 특검 못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누구 편이다? 민주당 편이 된다. 그래서 이 특검이 무산되는 그 책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걸 챙겼습니다. 성순정님 말씀대로 추천만 하다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 한두 번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한두 번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10번, 20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선관위 특검 하고 싶었는데 합의도 했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때문에 선관위 특검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이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올공에서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지역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계신데 원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떤 전쟁을 벌일 때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합의를 할 때 민주당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또는 로스쿨 협의회가 뭐 상당히 좋은 사람을, 공정한 사람을 추천해 주겠지라는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합의가 안 되면 박차고 나가야죠. 밖으로.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야당 추천 특검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집회를 벌이겠다. 국회는 보이콧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앞에 김성태 단식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카드 뉴스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김성태 단식 투쟁을 벤치마킹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당은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굉장히 하기 쉬운 거예요. 응? 야당은 지르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죠, 지금. 자, 내려주시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와중에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안을 일단 박수로 추인이 됐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십시오. 뭐 대표가 혼자 이걸 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장동혁의 전술, 수사 범위를 민주당과 협상 뒤에 결론을 내자. 박준태 비서실장이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수사 범위를 민주당과 협상 뒤에 결론 내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합의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민주당이 말을 못 바꾸게 하는 거다. 이런 우려를 다른 의원이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얹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특검 추천 합의 추인에 찬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추천 방식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장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수사 대상과 범위, 여기는 뭡니까? 핵심은 청와대와 부정선거 이슈 전반이죠. 그 협의하는 과정은 집중해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올려주세요. 윤상현 의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제를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 지금 관련 보도를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당 개혁을 위해서 당대표를 폐지하자. 그리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 국민공천 제도화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 개혁입니까?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대표제를 없애자고요. 그러면 당대표제를 없애자는 거하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거하고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대통령제가 좋습니까? 의원 내각제가 좋습니까? 대통령제 좋아하시는 분은 2번, 의원 내각제 좋아하시는 분은 1번.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의원 내각제 좋아한다 1번, 대통령제 좋아한다 2번. 여러분이 응답을 한번 보고 제가 의원 내각제 좋아하시는 분은 1번, 대통령제 좋아하시는 분은 2번. (2번을) 많이 하시죠. 1번도 한 분은 계셨네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우리가 87년 그 60항쟁 뭐 이런 거, 그때 왜 그렇게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싸우셨냐? 내 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뽑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당대표제 없애버리고 원내 정당화 하자는 소리는
대통령 직선제 하지 말고 의원 내각제 하자 이 소리입니다. 예. 그 말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쭉 라인업이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홍길동, 홍길순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자기 세력들로 권한을 분점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원내 정당화 이야기는 분점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빨아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의원 내각제잖아요. 거기에는 지역구 세습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또 그 아들이 국회의원하고 그럼 여러분 그 정치 개혁 됩니까? 정치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완전히 그냥 세습 영주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한국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형도 국회의원하고 동생도 국회의원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뭐 탈당해버린 서병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동생이 서범수잖아요. 울산이 울주. 아니 형님하고 아우하고 동시에 국회의원 하는 경우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는데 그 아들이 나온다든지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 이건 뭐냐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권한, 권력을 계속 세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폐지, 당대표를 폐지하게 되면 책임 당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전국 120만 명의 책임 당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당대표가 없는데.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네 당원들 그냥 동원해가지고 TK 대구 경북은 누구? 부산은 누구? 충청도는 누구? 서울 경기 인천은 누구?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당이 구심점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당대표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면 당대표 선거를 100% 책임 당원으로 투표로 결정하든지 원내대표 뽑을 때도 국회의원 배지들만 모여서 뽑지 말고 50%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나머지 50%는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또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도 100% 책임 당원으로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계획이죠. 그게 진정한 혁신이고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윤상현의 이 말은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자는 역류입니다. 역류. 저는 원내대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여 명 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여야 합의를 할 때는 원내대표는 있어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내 지도부의 상징인 원내대표를 뽑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뽑습니까? 국회의원들만 다 100% 뽑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 표도 있지만 대의원 표로 원내대표 뽑을 때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이 당은 이 주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먼저 진입한 유력 정치인들이 두고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의 단맛을 계속 빨아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대표 폐지, 원내 정당화, 그리고 국민공천 제도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국민공천, 뻑하면 국민자 붙이죠.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것도 국민추천위원회. 그 어떤 국민?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죠? 국민공천 제도화를 하자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거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 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하고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있을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김무성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은 좋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으냐?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은 너무 좋습니다. 인지도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두고 자기들끼리 돌려 먹으면서 권력의 단맛을 빨아먹자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게 지금 이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결국은 3년 전에 총선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100명 넘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장동혁 대표하고 뭐 최고위원 일부가 지금 당을 끌고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당대표 폐지를 논의하자고 합니까? 그것도 오세훈하고. 응? 자, 그 다음 뉴스 올려보세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외교관과 주요 정보 요원들이 어제는 한 6천 명인데 지금 또 4천 명 늘어났습니다. 10,000명 정도의 신상이 다 탈탈 털렸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외교부가 이걸 알고도 5개월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외교관 전원. 동아일보에 지금 오늘 속보입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거든요. 현직 외교관 전원과 정부 부처 주재관 등 최대 10,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근무지와 직책, 사진,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런 건 담겨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밀 임무를 위해서 신분을 완전히 숨기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은 이 국립외교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서 정보 유출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대사관, 뭐 총영사관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신상이 다 털렸어요. 그죠? 그럼 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10명의 주재관들이 근무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전 외교관의 신상이 다 털렸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 안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명은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2명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2명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블랙 요원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지난 2월 초에 이 해킹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숨겼대요. 왜 숨겼을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현직 외교관, 주재관 등은 외교부가 이틀 전에 보도자료를 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숨겼을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전 세계 공작관들이, 새로운 공작관들이 지금 서울에도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서울 그 광화문 인근에 뭐 대사관들 많잖아요. 거기 대사관, 외국 대사관 근무하는 그 사람들 중에 공작관들이 있잖아요. 응? 한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국에 대사관에 인원 투입할 때 국정원 출신도 있을 테고, 뭐 방첩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털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자, 다음 뉴스 봅시다. 수뇌부로 불붙은 장윤기 사건. 오늘 이 조선일보가 광주 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수뇌부 이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의자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량이 가벼운 강간살인사건은 형량이 더 무거운데 형량이 낮은 단순살인사건으로 송치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이 자기들이 지금 이제 영장 쳐가지고 지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실토하는 거죠. 아니 위에서 위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핵심은 퇴직한 박성주 국수본부장이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보안수사권 없애버리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 트럼프가 제가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났을 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덴만 내역에 대한민국 청해 부대가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300여 명이 승함하는 우리나라의 구축함 한 척이 호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바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한국 군함 파견해달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저 유조선들이 항해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기름을 싣고 오는데 거의 대한민국이 쓰는 기름의 60에서 70%가 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한민국 유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는 기름을 싣고 오는 유조선은 대한민국 군대가 호송 임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카드 내시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취소입니다. 특별히 녹화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오후 2시 넘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속보 형태로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혐의는 이겁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여론조사 하는데 3,3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330만 원이네요. 한 번 하는데 330만 원이면 이건 어떻게 여론조사 했는지 놀랍습니다. 자, 이 3,300만 원을 사업가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한정 씨에게 대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제 오늘 선고하니까 선고 직전에 마지막 열리는 공판을 결심 공판이라고 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구형량이라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바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결과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